그러니까 진짜 조용할 때 해야지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떠들 때 테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 돈을 내어드리리.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틀째 숨고르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2000선 부근에서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외국인들의 8일 연속 매수 기조는 이어졌습니다만 특별히 투신권 중심의 펀드 환매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는 물량이 역시 오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우리 주식시장에 러브콜을 보내줄 것인가 이것이 추가 상승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내일장에 필요한 공략 종목도 공개됩니다.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가 역시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이어지는 이어지는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과 김지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주병선 소장님도 계시는데 두 분의 프로필 소개 먼저 들려드립니다.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 매매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와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데 제 아무리 뭐 호재 만발 코스피라지만 2000포인트에서는 약간 숨을 고르네요. 네. 네. 한 2주 정도 제가 TV에 못 나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변화가 많이 있었네요. 네. 지수는 2000포인트가 이제 넘었죠. 네,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폭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아마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얘기를 7월 중순부터 쭉 들어오셔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지수 2000을 향해서 총 진군 나팔 소리는 울리나 2000 이상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0은 일단 왔죠? 네, 2000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대로예요. 네, 지금 오늘의 2000을 이상을 못 가게 발목을 잡은 게 투신이었죠. 투신은 뭐 괜히 팔았겠어요. 그 펀드 자금이 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또 환매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니까 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신은 오늘 중소형주는 샀으나 대형주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지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을 많이 사다 보니까 결국은 장중 하루 종일 기관은 마이너스 매도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로 돌았는데요. 국가 지자체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기관의 생각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2000 정도는 보지만 이제 펀드 환매 때문에 이제 많이 더 이상 끌고 갈 여력은 이제 못 되는 거죠. 네. 외국인도 오늘은 하루 종일 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은 오늘 하루 종일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현물은 거의 뭐 500억밖에 안 샀잖아요. 근데 선물을 2천 계약을 땡겨서요. 결국은 외국인은 프로그램을 매수를 유발시킨 거죠. 그리고 주식 선물도 땡겼고요. 결국 외국인은요, 자기 손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팔았고, 공격적으로 안 팔았을 뿐이죠. 하루 종일 팔았고, 기계로 하여금 떨어지는 물량, 기관도 팔았잖아요. 개인도 팔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량을 밑에서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펀드의 생각이나 기관의 생각이 다 2000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됐다. 이제는 뭐 2200, 2300 가기는 좀 글로벌 경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단기에 너무 빨리 왔잖아요. 서서히 좀 왔으면 괜찮겠으나 지나치게 빨리 온 그런 급등 증시에서는 무슨 피로감 얘기를 많이 하대요. 피로감이 좀 쌓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렵겠다. 뭐 그러나 밑에 하락을 향해서 내려받기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중소형주 장세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의 오늘 장 분석도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쉬는 건 좋은데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게 더 가려고 쉬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확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계속 쉴 건지 이걸 뭐 알아야 지금이라도 사던가 혹은 수익 실현하던가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쉬는 겁니까? 일단 왜 쉰다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누구나가 다 뭐 차트 보고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2월 달부터 한 4월 달 정도 장중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장을 보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뭐 이 고점이다 저항선이다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알다시피 굉장히 극단적으로 살펴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중간 과정에서 얼마만큼 흔들기 폭이나 진폭들이 나온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쉬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올라온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뭐 표현보다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요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이나 물량들이 생각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수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실 때 단순하게 지수 포인트가 2000포인트, 19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자체를 끊어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시작과 끝점 연결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번에서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변동폭보다는 이제는 시작과 끝점이 조금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밑에서 175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급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부재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국내적인 이슈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테마주나 이런 걸로 뭐 이슈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시장에 끼칠 수 있는 뭐 이슈라든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게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이나 마찬가지로 살펴보실 때 2000포인트로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시면 이 계좌를 가지고 지수가 올라갔니 안 올라갔니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맞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간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점을 연결해서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값에 대해서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음봉 구간이 요번 주에 조금 더 나온다. 요번 주 수, 목, 금 3일이 남아 있는데 음봉 구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음봉을 그려줄지, 내일은 종가상 오를 수 있는지, 내일장 상승 하락 얘기를 먼저 점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좀 쉽지 않지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주변선 전문가님, 내일장은? 네, 오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는 거의 다 왔다 하셨는데 일단 또 내일장 오를 거다. 자, 이유는 잠시 후에 듣고 김지훈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띄었던 뉘앙스는 조금 다른 얘기시기도 한데 일단 주변선 전문가님 아까 2000포인트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내일장 상승. 사실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기관 신경 쓰지 말고 외국인이 앞으로 쭉 사줄 거니까 근데 외국인 믿고 지금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두 개 다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고요. 내일장을 왜 제가 상승으로 보느냐 하면 오늘장을 보고서 내일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오늘장을 보니까 내일 떨어질 이유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떨어질 이유. 예, 뭐 무슨 내일장이 떨어지려면 오늘 무슨 시그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그널을 제가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왜 발견을 못했는지 하나씩 볼까요? 네. 우선 지금 유럽장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도 오늘 장중에는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럽의 실정을 누가 제일 많이 아냐는 거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투신보다는.
네.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네. 근데 외국인이 오늘 공격적인 매도로 안 나왔잖아요. 물론 손으로는 팔고 기계로는 샀으나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안 팔았어요. 그리고요, 전체적인 업종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오늘 기계가 샀든 사람이 샀든 전 업종을 골고루 샀어요. 네. 매도하는 업종보다는 매수하는 업종이 많이 있었어요. 또 혹시 제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한두 업종에 집중된다든가 매수가 외국인이 한두 종목에 집중되면 지속적인 상승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많은 업종, 많은 종목에 분산 매수를 했어요. 결국은 외국인의 생각은 내일 당장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관의 생각은 오늘 투신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으나 이 친구들 얘기는 펀드 환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단계의 얘기고 결국 그들도 중소형주로 많이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업종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매도하는 업종이 오늘 보이지를 않았어요. 내일 그래서요. 혹시라도 오늘 지금 유럽이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해서 우리 지수가 내일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상승으로 결국은 방향을 튼다고 보고요. 하락의 폭은 거의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해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시 이제 투신권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코스피는 팔지만 코스닥은 오늘 이미 입질이 다시 들어온 상황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면 어떤 중소형주? 역시 네. 실적 호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네. 개인들은 실적 호전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방송을 지금 전문가들이 보나요? 애널리스트가 봅니까? 펀드 매니저가 봅니까? 증권사 직원이 봅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 완전한 아마추어인 우리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거죠. 턴어라운드라든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아냐고요? 차트 보고 아는 거예요. 차트가 꾸준히 가는 거, 그게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증거 아니고 뭔가요? 그게 바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증거 아니고 뭔가요, 그게? 우리가 레포트를 언제 읽어볼 수 있나요? 시간도 없고 지식도 짧은데. 그래서요, 중소형주 시장은 당분간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수가 폭발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누구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선이 지금 며칠 남았나요? 새누리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아니면 무슨 안모 후보든 간에 지금 대기업 정책을 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두 다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그러잖아요. 중소기업 정책을 펴면 중소기업주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선이 내일 모레 밥상을 받아놓은 마당에 중소형주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밥상에 오를 만한 핫한 반찬이 혹시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저희가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종목 들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김진 전문가님도 내일장 상승점 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하락 쪽으로 얘기를 드리다가 상승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두 가지 자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면 상승 쪽도 남아 있고 하락 쪽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멈춘다, 쉰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조금 더 지금 움직였던 구간에서 약간 더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된 게 맞고요.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밑에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긴 하지만은 위로 올라치게 되면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지수가 반대로 얘기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상승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 시장은 어쨌든 간에 죽지는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계좌에서 수익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급락을 한다고 해서 뭐 손실 난 것도 아니겠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우리가 지수를 항상 보면서 자 지금 2000포인트 많이 올라왔으니까 계좌 수익이 났겠구나 이 생각으로 계좌 들여다보면 좀 암울하죠.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나 지수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지수 포인트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뭐 250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예상을 한다 그래도 우리 계좌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급락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타격을 입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왜 상승이니 하락이니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순하게 올라가는 상승폭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올라갔다 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단순하게 또 떨어진다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예측 대응하지 마시고 예상보다는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하루 정도의 변동성 구간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시작과 끝점을 이어서 조금 더 결과적인 관점으로 체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이제 지난번하고 좀 변화가 있다면 지난번에 장중의 변동성을 보자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종가를 보고 전반적으로 추세를 조금 큰 그림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자는 전략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황 분석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